취업의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직무를 찾아라. 안녕하세요. 이재현입니다. 오늘은 9월의 첫날이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정말 가을이 오고 있구나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매년 9월은요, 직업 능력의 달이라는 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능력 중심사회 실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9월을 직업 능력의 달로 지정을 했는데요. 9월 맞아서 올해도요, 인적 자원 개발 컨퍼런스 그리고 해외 취업 박람회와 직업 채용 캠프 등 아주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있다고 하니까요. 참가 원하시는 분들은 일정을 잘 확인해 보시고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직업 관련 검사 통해서 적성도 알고요. 그리고 또 맞춤형 직업도 추천해 드리고 있는 이 직무를 찾아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요. 현재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지역번호 02-845-1901번으로 전화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직무를 찾아라 함께해 주신 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커리어 멘토스의 신상진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또 뵙게 됐는데 어제는 8월이었지만 또 오늘은 9월이에요. 9월이 시작됐는데 올가을에 특별한 계획이 뭐 있으신가요? 제가 올가을에는 좀 특별하고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 있으세요? 제가 그동안 좀 새 책을 집필했는데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예, 그래서 가을에 이제 출간이 곧 될 것 같습니다. 정말요. 예. 정말 반갑고 특별한 소식인 것 같은데 저도 꼭 하나 사인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 가을에도 쭉쭉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지금부터 꿈을 위한 첫걸음, 직무를 찾아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친구는요, 현재 생명과학과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 당장 졸업을 코앞에 앞두고 진로 결정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직무를 찾아라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생명과학과 친구 상담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이사님이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좀 전망이 좋다, 비전이 좋다, 이런 학과다라고 말씀 주셨고 또 졸업 후에도 다양한 진로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거의 뭐 한 15, 20년 정도 이제 앞두고 있다고 저희가 지금 예측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네. 고령화 사회 하면 저희가 이제 의료, 제약, 바이오 쪽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산업적으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분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쪽에서 또 생명과학 하면은 의료, 제약, 바이오와 굉장히 좀 관련성이 높은 전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지금 생명과학 쪽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은 네. 정말 너무 단기적인 뭐 그런 상황만 보지 말고 좀 10년, 멀리. 20년 예, 미래 멀리 보고 비전에 좀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또 나중에는 정말 주변에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또 직업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때 상담을 받았던 생명학과 친구는 의료기관 행정사무와 인사업무, 교사 이렇게 3가지 직업을 추천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또 오늘 친구의 직업은 또 많이 다르겠죠. 아무리 과가 같아도. 뭐 다를 수도 있고 사실 네. 상담이라는 건 또 내담자의 또 검사 결과나 여러 특성에 따라 조금씩 뭐 바뀌기 때문에요. 의외로 또 전공이 뭐 달라도 같은 유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보시면 알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난주에 영상 방송과 친구들 같은 과였는데 너무 네. 적성과 흥미가 다르게 나와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학생의 적성 검사 결과 살펴볼까요? 네. 먼저 오늘 학생 검사 결과 보면은 직업적인 흥미는 기본적으로 관습형 예술형. 어제 환경 예, 조경 디자인학과 조경했던 친구와 같은 직업 흥미가 예, 나왔어요. 맞습니다. 전공이 사실 전혀 다른데 네. 직업적 흥미는 굉장히 유사하게 나왔고요. 오늘 친구 같은 경우는 특징은 사실 탐구형 직업에도 전공과 네. 좀 제일 또 관련이 높은 탐구형 직업도 사실은 굉장히 좀 흥미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다만 좀 점수 차이, 약간의 점수 차이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유형 이제 코드로 나오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같이 고려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강점 적성 같은 경우는 또 공간 지각력하고 수리력이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고요. 네. 성격적인 특성은 전체적으로 제가 뭐 굉장히 어제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과 네. 보고 왜냐하면 사실 특징이 어느 한쪽으로 막 굉장히 기질이 뚜렷한 쪽은 거의 아닌가요? 없었고요. 근데 너무 전반적으로 무난한 성향이다 이러면 너무 광범위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또 사실은 뭐 성격 얘기할 때 제가 항상 좀 좋고 나쁘고 위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제가 주의를 맞아요. 드리는데요. 네. 이것도 한 사람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뭐 외향성이 뚜렷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내향성 쪽의 특성이 뚜렷하지도 않은 경우에 사실은 네. 어떤 상황에서는 외향형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의외로 굉장히 좀 조용할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또 이렇게 자꾸 어느 한쪽에 나와야 된다.
결정론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거 자체가 사실은 또 뭐 적응, 그러니까 어느 쪽에 어느 특성의 사람들 이제 그룹에 가더라도 네. 기본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볼 수 있다는 그런 특성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나지 않은 친구군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업 가치관은 뭐 항상 그렇듯이 성취와 또 몸감함이에요. 몸감함이에요. 오랜만에 또 예, 여유가 나왔는데요. 네. 그 직업적인 안정을 중시한다. 이제 그런 특성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 학생의 이 종합적인 적성 검사 결과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종합적으로는 사실 또 어제 결과랑 좀 비슷할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체계적인 환경 또 체계적인 형태의 좀 일 그런 관련성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또 사무적인 능력이나 또 계산적인 능력, 계산 능력, 또 뭐 분석력을 발휘하는 일이 전체적으로 좀 잘 맞을 직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사무적이고 계산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일, 제가 언뜻 생각하면 세무사 이런 게 떠오르는데요. 오늘 학생은 생명과학과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멀게 좀 거리가 느껴지긴 하는데 이렇게 적성과 전공이 좀 잘 안 어울리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더 고민이 많겠죠. 진로 결정할 때. 약간 주의하셔야 될 거는 오늘 학생은 이제 탕구형 직업도 사실 직업적 흥미가 있고. 네. 근데 탕구형 하면 어떤 직업 갖게 탕구형 되나요? 직업은 대표적으로 이제 뭐 프로그래머, 컨설턴트, 의사, 과학자, 연구원 뭐 네. 사실 어쨌든 거의 90% 이상 이공계열 쪽 네. 전공과 관련된 직업들이고요. 근데 오늘 이제 학생 같은 경우 특성이 탕구형 직업에 흥미가 낮은 건 아닌데 오히려 그것보다 더 이제 높은 관습형과 게 관습형. 예술형이 높아서 이제 그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좀 한 가지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공계열을 하면은 이제 이공계열 전공을 살려면 무조건 이제 연구원이나 뭐 개발자 하는데 그러면 항상 이렇게 좀 저희가 막 창의적인, 그죠? 뭐 연구라는 걸 또 뭐 이렇게 좀 너무 이론적인 것만 네네. 생각하시는데요. 요즘에 직업적 트렌드는 연구원들도 굉장히 오히려 문서 작업을 좀 의외로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네. 또 굉장히 이제 장기간 동안의 대규모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된 연구가 많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좀 사무관리 직군과 같은 관리 성향의 또 일도 있고요. 네. 예, 여러 가지 좀 사실 뭐 예산 관련된 걸 또 연구원이 챙겨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생각할 때는 또 이공계열 전공으로서 사무 관련 직군이 사실 너무 안 맞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에 또 어떤 직업이 잘 어울릴지 특히나 더 궁금한데요. 첫 번째 직업 어떤 직업을 좀 가지고 오셨나요? 네, 첫 번째 직업은 뭐 연구원 기술기획 쪽을 제가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생명과학과 출신이면 연구원 직업은 사실 많이 떠올릴 수 있는데 기술기획은 또 정확히 어떤 직업으로 봐야 될까요? 기술기획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공계 전공자들이 주로 수행하는 업무고요. 네. 뭐 제조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회사에서 직접 제조하는 제품이나 아니면 연구소 같은 데서 이제 그 연구 분야에 있어서 최신 또 기술 동향이라는 게 저희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최신 기술 동향을 이제 직접 좀 리서치 작업을 하면서 파악을 하고요. 또 회사나 연구소에서는 또 향후 미래를 위한 또 기술을 또 선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 로드맵이라는 것을 항상 뭐 연 단위 또는 뭐 몇 년 단위로 이렇게 좀 작성을 하는데요. 그런 기술적인 트렌드를 또 파악해서 향후에 우리 회사의 제품이 또 적용해야 될 최신 기술 또 연구소가 선행 기술로서 그죠? 선정해야 될 새로운 분야를 방향성을 정하는데 그 부분에 이제 기획 작업이나 좀 문서 작업을 주로 하는 게 기술 기획 직무에서 하는 이제 그러니까 업무라고 할 수 어떤 있습니다. 최신 기술을 개발할지 좀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그렇죠.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네, 되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기술 기획 잘 들어보셨으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추천 직업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이요? 생각지 못한 예, 또 직업인데요? 이공계열 전공자라서 네.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뭐 혹시라도 이제 오늘 학생이 전공을 살리지 않는다고 이제 결론을 내렸을 때 네. 제가 추천할 만한 직업으로 이제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마케팅은 뭐 상품 기획이나 또 뭐 제품 그런 시장 분석, 뭐 광고 전략 여러 가지 좀 네. 실제적인 회사의 어떤 제품 서비스를 이제 시장에서 이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기획적인 업무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마케팅 업무가 또 분석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마케팅하면 보통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뭐 능력 이렇게 해서 좀 굉장히 개성과 끼만 생각하는데 네. 요즘에 마케팅이 어떤 이제 과학적인 또 시장을 분석하는 데서 빅데이터 뭐 그런 써서. 빅데이터도 있고요, 그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좀 분석력을 활용해서 리서치라든지 또 시장 동향, 트렌드 파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과적인 그런 또 적성이 마케팅 분야에서도 굉장히 좀 잘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과거에는 또 경상계를 사실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맞아요. 비즈니스 스쿨 뭐 이런 것만. 예, 최근에 한번 떠오르는데. 취업 뭐 공고를 직접 보시면은 뭐 이렇게 자동차 회사나 뭐 이통사 같은 데는 아예 전공 제한이 없습니다. 마케팅 맞아요. 직군에 전공 제한 없이 뽑고 있기 때문에요. 지원 가능한 회사가 자꾸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뭐 저희가 이제 그 좋은 점으로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 오늘 학생 같은 경우는 이공계 전공자니까 업종 자체를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이나 자동차 또 더 좋은 거는 이제 제약이나 의료, 바이오 쪽에서도 마케팅. 그런 쪽의 마케팅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또 의외로 또 굉장히 좀 차별화 전략을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렇게 연구원 기술기획과 마케팅까지 짚어주셨는데 세 번째 직업은 또 뭐가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떤 직업 세 번째 가지고 직업은 오셨나요? 더 놀라실지도 모르겠는데 네. 은행원 네. 제가 예. 네, 은행원과 생명과학 전공 좀 많이 잘 안 어울린다 싶은데 생각지도 못한 직업일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인공의 적성과 잘 맞아 들어가는 게 있었나요? 선정 이유는 첫 번째로 저희가 뭐 관습형 직업 지금 흥미가 제일 높게 나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관습형 직업의 대표적인 또 직업이 은행원이라는 직업이 네. 이제 포함이 되고요. 또 그것만 가지고 제가 추천드린 건 아니고 네. 수리력이라는 아까 그런 뭐 지금 전공도 이제 이과지만 수리력이 강점으로 이제 나온 적성으로 나온 점도 고려를 했고요. 네. 또 그밖에 성격이나 뭐 성취 중심의 좀 직업적인 가치관에도 은행원이라는 직업이 기본적으로 종합적으로 오늘 학생에게 잘 맞을 수 있고요. 뭐 은행권 행원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또 전공 제한 없이 예전부터 네. 뽑았기 때문에 본인이 뭐 지금 전공 때문에 뭐 혹시라도 지원 못할 일은 없고요. 다만 가장 좀 인기가 많은 취업 경쟁률이 높은 쪽 분야이기 때문에 네. 사전 준비가 사실 좀 철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맞아요. 4학년이라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뭐 올 가을에 당장에 갑자기 뭐 은행 지원하기 힘들 텐데요. 네. 혹시라도 본인 흥미 적성 때문에 정말 장기적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하면은 뭐 내년 상반기 정도를 좀 목표로 해서 철저한 또 준비를 좀 해야 될 부분도 좀 있긴 합니다. 네, 사실 은행권이나 금융권에서 요즘 이공계 학생들 많이 환영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이렇게 오늘 주인공에게 연구원 기술기획, 마케팅,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은행원까지 이렇게 세 가지 직업을 추천해 주셨는데 오늘 주인공이 4학년이잖아요. 당장 취업이 급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에 듣기로는 이 친구가 또 공무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도 기관과 직군이 참 다양한데 이 전공을 좀 살려서 갈 수 있는 공무원 뭐 분야가 공무원은 있을까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행정직, 일반 뭐 행정 관련된 직렬을 가장 많이 채용하고요. 기술직도 사실 기술직군이 따로 있긴 합니다. 네. 근데 기술직군은 주로 이제 선호하는 채용을 주로 많이 하는 쪽은 사실 전기나 전자 그리고 뭐 건축이나 토모 또 네. 통신이나 뭐 컴퓨터 관련된 쪽 직군이기 때문에요. 네. 사실은 뭐 생명과학이나 뭐 일반 그냥 자연과학 쪽 전공으로 좀 공무원 도전할 때 뭐 굉장히 유리한 이제 그 직렬을 찾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네. 혹시라도 제가 볼 때 그래도 좀 전공 관련성을 조금이라도 이제 그 살린다. 찾는다고 하면은 보건 관련된 쪽 제가 예전에도 아마 잠깐 맞아요. 보건 네. 쪽 공무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보건 관련된 쪽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시험 과목 중에 일부는 좀 뭐 생명과학이나 의료 관련된 그런 뭐 지식을 또 묻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쪽은 뭐 조금이라도 좀 유리함을 뭐 찾을 수는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인공 학생 또 4학년인 만큼 아무래도 고민도 더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로 결정 앞두고 궁금한 것도 참 많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볼까요? 항상 이 분야로 직업을 갖고 싶다면 대학원은 기본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학원은 학비, 학업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서 대학원까지는 진학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대학원까지 진학하지 않아도 이쪽 분야로 취업할 수 있는지 여부와 조언 부탁드릴게요. 네, 대학원을 졸업해야 취업에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인데 사실 대학원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요. 학비 부담이 또 만만치가 않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 이공계열 전공자 이제 학부생들이 많이 좀 고민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인데요. 사실은 막연히 취업 때문에 뭐 대학원을 가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건 좀 굉장히 네. 조심해야 되고요. 사실은 이제 학생이 어느 쪽 최종 진로를 어느 쪽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서 대학원을 가는 게 갈지 유리할 말지. 수도 있고 이제 필요가 네.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 그걸 확인하기 좀 어려우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전공을 살린다고 가정하면요. 네. 사실은 어쨌든 이공계열 전공자 학부생들이 이제 정말로 이제 저희가 뭐 연구소 R&D라고 얘기하는 선행 기술 쪽을 정말 이제 연구하려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석박사를 취득을 하는 게
맞아요. 좀 전문성있게 좋습니다. 깊이 파야 될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저희가 뭐 흔히 그냥 좀 속된 말로 뭐 네. 연구소 가도 석사도 뭐 박사들 따까리 한다 이런 말을 또 하기도 하는데요. 맞아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그쪽이 굉장히 세부적인 지식과 그런 이제 연구 분야에 대한 좀 그런 전문성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 학부생들이 이제 간혹 제조업체나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는 학부 전공만으로도 이제 개발 업무를 할 수 있는데요. 네. 그거는 사실은 엄밀히 구분하면 이제 선행 기술이라기보다는 현재 양산되고 있는 제품.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치면은 갤럭시 뭐 세븐 말고 이제 앞으로 미래 뭐 몇 년 뒤에 개발할 거는 이제 R&D 부서에서 연구를 하고요. 그건 약간 기술 기획적인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갤럭시 양산되고 있는 갤럭시에 뭐 이렇게 좀 부품. 오류를 패치, 그러니까 오류를 이제 패치. 예, 그 개선한다든지 업그레이드한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학부 전공한 분들 개발팀에서 예, 또 아니면 생산 관리 같은 업무 있죠. 네네. 그래서 그런 쪽은 사실 학부 전공으로도 일부 개발 업무를 할 수 있고요. 다만 네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성, 그러니까 정말 순수한 R&D를 하고 싶으면은 석박사를 하는 게 좋고 학부 전공으로는 업종이나 회사에 따라서 일부 이제 개발 업무 가능하긴 한데 그 한계나 좀 역할을 구분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결정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혹시라도 이제 전공을 안 살리고 네. 제가 뭐 오늘 추천드렸던 뭐 마케팅이나 사실은 네. 은행원 같은 일반적인 그냥 직업 쪽 직무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뭐 대학원을 굳이 갈 지금 뭐 필요가 갈 없다. 필요는 사실 없다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대학원 진학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데 오늘 친구가요. 진로부터 좀 확실히 정한다면 그 앞으로의 길이 좀 더 수월하게 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4학년이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급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적성 검사 결과 바탕으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길을 걷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 좀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취업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 랭킹으로 풀어보는 시간이죠. 김수민 캐스터의 취업 하이파이브 만나보고 올 텐데요. 이제 공채 시즌이 되면서 이 이력서를 쓰실 텐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력서 사진이 또 아닐까라는 생각 듭니다. 오늘은요, 이력서 사진에 관한 베스트 5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캐스터 나와주세요. 취준생들을 위한 5가지 이야기를 알아보는 시간 취업 하이파이브 김수민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다양한 취업 정보들을 살펴볼 텐데요. 이제 9월이 되면서 주요 기업들의 하반기 공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맘때쯤 북새통을 이루는 곳이 있죠. 바로 사진관입니다. 이력서에 붙는 증명사진 한 장이 지원자들의 첫인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은 골치 아픈 증명사진 완전 정복하기 베스트 5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5위부터 살펴볼까요? 5위는 직무별, 기업별 인재상을 고려하라입니다. 증명사진은 첫인상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작지만 강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취업준비생들은 증명사진을 잘 찍으려고 집중하는데요. 업종별, 직무별, 기업별로 선호하는 이미지와 인재사항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헤어나 표정, 메이크업, 복장까지 가급적이면 자신이 원하는 직무의 이미지와 맞춰서 간다면 좋겠죠. 그리고 사진의 배경 색깔도 신경 쓰는 게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지원한 기업이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면 배경은 회색이 무난하고 열정을 강조하는 회사라면 파랑색이 좋다고 합니다. 사진 배경에 따라 사진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하는 업종에 맞춰서 배경 색깔도 다르게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세한 것들까지 신경 써야 할 정도로 증명사진의 영향력은 큰 것 같습니다. 이제 4위 만나보겠습니다. 4위는 취업에 걸맞는 의상 고르기입니다. 전신 프로필을 원하는 직종이 아니라면 보통 상반신만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티셔츠나 트레이닝 복장 같은 아무 옷이나 편하게 입고 사진을 찍는 건 곤란하겠죠. 취업용 증명사진인 만큼 정장 스타일의 의상을 입는 게 좋은데요. 어느 직종이나 무사 통과할 수 있는 가장 무난한 복장은 깔끔한 기본 블랙 수트가 되겠습니다. 남성 취준생의 경우 기본 블랙 재킷에 흰 셔츠가 무난한데요. 여기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파란색이나 붉은색 계열의 넥타이를 골라서 매치하면 되겠습니다. 참 나비 넥타이는 자제해 주시고요. 여성 취준생의 경우도 화이트 계열의 민소매나 블라우스 위에 기본 블랙 재킷을 입는 게 무난합니다.
재킷을 고를 때는 어깨선에 맞춰서 골라야 사진이 깔끔하게 나오고요. 모자나 치렁치렁한 액세서리는 금물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의상이나 액세서리는 사람의 얼굴보다 소품에 눈이 간다고 하니까요. 잠시 놓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순위 만나보겠습니다. 3위는 결점을 감추는 메이크업입니다. 이제 사진을 찍을 때 메이크업은 여성 취준생들뿐만 아니라 남성 취준생에게도 필수인데요. 깔끔한 피부톤과 건강하고 밝아 보이는 이미지를 연출하고 또렷한 윤곽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요즘은 사진 보정 기술이 워낙 발달돼서 후반 작업으로도 커버는 가능하지만 본래 자기 피부와 메이크업 상태가 좋아야 자연스러운 사진이 나온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비크림 같은 메이크업 제품으로 가볍게 피부톤을 보정하고 파우더로 유분기를 잡아주는 게 좋고요. 남성 취준생이라도 쉐딩과 하이라이터로 인상을 더 또렷하고 깔끔하게 만들어야 사진이 잘 나온다고 합니다. 여성 취준생들은 요즘 물광 화장, 윤광 화장이 유행한다고 광을 내는 데 중점을 두면 사진이 더 지저분하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 알아두셔야 하고요. 진한 아이라인이나 펄이 들어간 화장도 취업용 사진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사진을 찍을 땐 강한 조명 때문에 얼굴이 평소보다 더 넓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사진빨 잘 받는 메이크업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2위는 헤어가 이미지를 좌우한다입니다. 모든 걸 떠나서 취업 증명사진을 찍을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바로 헤어스타일이겠죠. 요즘은 남성들의 헤어컷도 디자인이 무척 다양해졌는데요. 그래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헤어 길이, 컬러, 디자인에 신경 써서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남녀 모두 가장 기본적이고 무난한 취업사진 헤어는 이마와 귀를 내놓는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앞머리를 내리는 스타일은 귀여워는 보일 수 있지만 자칫 답답해 보일 수 있고요. 시원하고 자신감 있는 인상, 신뢰감을 주는 인상은 이마와 귀를 드러내야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헤어 컬러도 지나치게 밝을 경우 자칫 성실하지 못한 인상을 줄 수 있으니까요. 미리 컬러를 톤다운 염색하거나 아니면 사진 보정으로라도 정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성 취준생의 경우는 지나치게 긴 헤어보다는 어깨선을 넘지 않는 길이가 좋고요. 긴 헤어의 경우 올림머리로 찍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처럼 사진을 찍을 때는 헤어스타일이 날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위는) 밝은 표정은 어디서나 오케이. 취업 증명사진을 잘 찍기 위한 모든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표정입니다. 기업에서는 전체적으로 풍기는 인상을 보기 때문에 표정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당연히 딱딱하고 무표정한 것보다는 밝은 표정이 좋겠죠. 가장 무난한 표정은 미소를 띈 모습인데요. 차만 인재상을 요구하는 기업이나 직종에 지원한다면 입가에 살짝 미소를 띠고 촬영하는 게 좋고요. 서비스업, 영업 직군처럼 활발한 사람을 원하는 업종에 지원을 한다면 치아가 보일 정도로 환하게 웃으면 좋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항공사에 지원하려면 반드시 치아가 보이도록 웃으면서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말도 나돌고 있는데요. 항공사 측에서는 그런 교정은 없다고 대답했지만 그만큼 밝고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증명사진으로 외모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보정을 해서 실제 모습과 많이 다르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구리 뒷다리 아시나요? 이렇게 웃으면서 연습을 하면 자연스러운 미소가 연습이 된다고 하는데요. 사진관만 가면 쏙쏙아 지어지거나 딱딱한 표정을 지으시는 분들이라면 이 연습으로 연습을 하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취업 증명사진 완전 정복 베스트 5 준비해봤는데요. 유명한 사진관에 우르르 몰리기보다는 기업이 원하는 이미지에 맞춰서 준비를 한다면 좋은 사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모두 실물보다 더 예쁘고 잘생긴 사진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네, 김수민 캐스터의 취업 하이파이브. 오늘은요, 인사 담당자와 첫 대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력서 사진 정복 방법에 대해서 만나보셨습니다. 자, 직무를 찾아라 이제 인사를 또 해야 될 시간인데요. 이사님, 저는 오늘 이렇게 오늘처럼 4학년 학생, 이렇게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 보면 정말 해주고 싶은 말도 많고 그렇지만 이사님은 또 더 하시죠? 예, 뭐 항상 뭐 그렇게 한데 뭐 저희가 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진짜 뭐 좋은 길 놔두고 돌아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급해도 정도를 걷는 게 좋다는 뜻이고요. 네. 제가 항상 강조한 것처럼 취업이 닥쳤을수록 본인 진로에 대한 명확한 진로 방향성이 있어야지 사실은 자기소개서 쓸 때 또 뭐 지원동이나 입사업 후보 같은 거 좀 차별화되게 또 소신고 쓸 수 있고요. 면접 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네. 회사에서 무엇보다 궁금해하는 거는 왜 우리 회사를 지원했는지와 또 왜 그 일을, 그 직무를 하려는지거든요. 그건 사실은 진로에 다 정답이 있죠. 그래서 네. 너무 취업이라는 그냥 전형에만 그 몰두해서 이렇게 좀 준비하지 마시고요. 급하더라고 하더라도 본인 진로 방향성을 좀 명확하게 한 후에 취업 준비를 하시면은 그만큼 취업 준비도 빨리 또 입사 전형 때도 굉장히 차별화된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4학년을 이제 곧 졸업하는 이런 시기에 좋은 길잡이 멘토를 만나는 것만큼 또 중요한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직무를 찾아라 잘 찾아주신 것 같고요. 또 우리 이사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꿈을 향한 첫걸음 직무를 찾아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